법을 만들고 처벌을 무겁게 하면 과연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규제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던 비극, 그리고 그 너머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되풀이된 비극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2018년 24살의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크게 분노했고요. 그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완전히 뜯어 고쳐졌고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까지 만들어졌죠.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딱 7년 뒤 바로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청년 김충현 씨가 숨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바뀌는 그 시간 동안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와,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두 죽음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장소, 똑같이 하청 노동자, 기계에 몸이 끼이는 정말 똑같은 사고 원이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위험한 순간에 기계를 멈췄어야 할 그 비상정지 스위치가 두 번 모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아주 핵심적인 역설인 거죠. 법은 분명히 더 강해졌는데 현장에서는 그 법이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법은 더 강해졌고 처벌 수위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현장은 그대로이고 이런 끔찍한 죽음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문제의 본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스템 그 자체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을 잊어버린 것. 우리는 자꾸 사고가 나면 저 사람 실수네, 부주의했네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사회학자 울리르크 벡은 이런 현상을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법과 규제는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정작 현장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들은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쫓아가도 위험은 그 법망을 피해서 계속해서 새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이 위험사회의 증상들을 보면요, 정말 태안의 비극과 판박입니다. 기계는 점점 더 빨라지는데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반응 속도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책임은요?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위험은 누가 떠안게 될까요? 바로 현장의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법으로는 안전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법을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몸이 기억하는 안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또 다른 법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의 틀, 그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왼쪽에 옛날 방식은요, 전부 다 규칙 기반이에요. 안전을 머리로 외우는 지식,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 그리고 어겼을 때 따라오는 처벌로 안전을 다루죠. 그런데 오른쪽 이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에 기반하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몸으로 기억하는 안전이라니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문화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모든 건 한 사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요. 위험 앞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팀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당연한 팀의 규범이 되고요. 이게 점점 퍼져서 현장 전체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단단한 안전 문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를 지켜주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규정이 멈춘 자리, 몸의 기억이 생명을 지킨다. 법과 규정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진 안전의 기억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현정은 과연 무엇으로 안전을 기억하고 있나요? 머리인가요? 아니면 몸인가요?